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는 오늘 수급상으로 외국인 쪽에서 125억 순매수,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15만 주 넘게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라운드 피겨 가격인 6만 원대 안착에 대한 공방전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이제 59,600원대 마감했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차트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경 이제 그 이코노미 쪽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국내의 어떤 이제 그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뭐 2015년 한미약품의 라이센스 아웃,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의 2013년도에 이제 그 램시마 관련되는 EMA 이제 승인, 이런 이후부터 이제 개발 과정들도 본격화되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도전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HLB 같은 경우도 이제 2014년도부터 몇 번의 이제 상승 국면도 있었고, 올해까지 더불어 본다면, 근데 이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신약 개발 관련되는 회사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가 좀 편향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래부터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년 걸리고 자금도 뭐 한 1조 정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을 도전을 쉽지 않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패 확률 자체가 원체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이제 실패나 중간에 뭐 CR 레터가 나왔을 때 뭐 이연되는 부분들을 대단히 뭐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플로우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뭐 냉정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과정들 근데 그렇게 뭐 당연하게 일단 받아들이는 속에서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제 형성이 되면서 하는데, 유독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이런 실패의 사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도전하는 기업들의 어떤 옥석 가리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편협한 어떤 시각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신약 개발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리보세린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중국에서 누적으로 2조 이상 팔리고 있고, 특히 이제 가남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관련해서 란셋에서의 뭐 효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게재가 될 만큼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약의 임상적인 문제는 지금 다 허들을 건넌 상태에서 상업화 이제 직전 단계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형태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런 이제 뭐 평가를 받을 건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언론들은 도매급으로 그냥 이제 차별화 없이 이제 이렇게 글들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나왔던 내용인데 한번 잠깐 소개를 해보면, 배드보이즈 K바이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 K바이오가 제대로 정말 성장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는 3대 산업이죠. 이 생명과학하고 IT, 그 다음에 뭐 방산,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주축으로 해가지고 고부 가치를 하는 부분이고, 이 생명과학 관련되는 전체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뭐 반도체 산업보다도 몇 배나 크고,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도 이제 주력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지원과 뭐 그 다음에 도전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식의 어떤 생태계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취약한 어떤 국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K바이오 탈출은 지능순이다. 5월 17일 CR 레터가 나왔을 때 이제 HLB였죠. 이제 두 번의 이제 한가를 말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반토막 수준의 시가총액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FDA 승인을 기정사실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투자자들은 멘붕이 빠졌다.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 단기간에 이제 빠졌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시가총액도 이제 거의 반토막.
예, 그 다음에 이제 4만 두 번째 한가 이후에 이제 6만 원대 중반까지 일단 반등을 하고 결국 이제 이후의 과정도 이제 뭐 FDA 미팅도 해야 되고 리서브미션도 해야 되고 다시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이제 해외에서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지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CR레터라고 하는 게 작년 연말부터 한 40% 정도가 뜨는 부분이다.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 HLB가 25번의 IR을 하면서 확신에 찬 어떤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CR레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무색한 상황은 좀 되었습니다. 좀 확인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약에 대한 어떤 문제로 지적받은 부분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기다려서 성공의 가능성도 여전히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무차별적인 어떤 잣대로서 뭐 불신한다 이런 이야기의 어떤 기사를 쓰는 것은 전혀 뭐 바이오 산업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신약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이란 바이오에서 왜 유독 이렇게 리스크가 넘치느냐? 본래부터 이렇게 넘치는 산업인데 요 이해도를 좀 더 이 정부나 이제 기업 측면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정보 차원의 이 프로세스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나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프로세스가 원체 이제 이게 FDA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강도가 세기 때문에 뭐 가장 이제 허가 받기가 어려운 쪽의 국가입니다. EMA나 뭐 FDA가 한국 바이오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넘쳐났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들과 이 신약 개발 관련된 도전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이제 바이오 기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도 이제 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도에 이 바이오텍 바람이 불면서 지금의 뭐 암젠이나 길리어드나 그 제넨텍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초기에 성과를 뭐 길리어드 같은 경우는 십몇 년 동안 못 냈습니다. 암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기간의 어떤 기다림 자체가 굉장히 뭐 조급한 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이런 내용들 이야기 바이오가 불신을 받는 이유가 CEO의 어떤 기업 과정 두 가지는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CEO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기서는 이제 왜냐하면 당장의 매출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과정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사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진양군 회장이나 뭐 셀트리온의 뭐 그 소정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과정에서 보면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노력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꾸준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R&D를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외국에는 조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국내에서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외에서는 당연히 생각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오버행 이슈라든지 12BW 이런 것들 때문에 적지 않은 또 이제 가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인 투자 미비, 바이오는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만큼 멀리 보고 좋은 기업을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 그래서 이제 장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해 높은 어떤 부분에 의한 어떤 설명과 기업 어떤 진행하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이제 프로세스상의 이제 개선을 또 동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HLB의 리보세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는 이제 빠져서 이제 이 부분들이 시가총액이 이제 빠진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뭐 HLB가 2019년도에 이제 위암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되느냐.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일단 임상의 데이터가 일단은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암 3, 4차하고 이제 간암 1차하고는 시장 규모도 일단 다르고, 그 다음에 성과 자체가 일단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일단 개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다른 기업과의 어떤 비교도 조금 다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면서 언론이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동일시하는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는 당장 성과가 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투자자들을 대하는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좀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 바이오가 핫한 이유는 바이오 성과물 자체가 나게 되면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어떤 이제 산업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령화 산업에서 고부가치 산업에 대한 어떤 도전들은 계속하는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계의 어떤 불씨는 어제 이틀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되는 어떤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 되고 국내에서도 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이제 뭐 하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기업들과 투자자들과 시장 전반인 언론들도 조금 이제 올려주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HLB 오늘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6만원대는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가격대고 이제 이 반등의 흐름들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DA의 미팅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한 리스폰스가 이제 어떻게 오느냐. 일정상 이 타입 A 미팅일 때는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항서제약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지 이 구간이고 이제 이게 결정되면 이제 6월달 뭐 늦어도 7월달 안에 이제 미팅에 따라서 CR 레터의 구체적인 어떤 개선 사항이 알게 되면 이제 리리스 서브미션으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제 CR 레터를 받았던 기업들이 대부분 목표로 하는 게 90일 이내에 리서브미션 하는 거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5월 16일이었으니까 이제 8월달 중순, 8월달 하순. 그러니까 간단한 이제 클래스 1 정도의 어떤 흐름이면 한두 달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8월달 목표로 진행하는 이 흐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주가가 이제 반영하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가격의 어떤 기준이 지금 현재는 차트로는 이번 주는 6만원이거든요. 그래서 6만원대를 가기 위해서 몸통 기준의 어떤 바디에 거래량이 실어서 가는 모습이 가장 신뢰도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플랫텐 형태의 모습을 계속 보여는 주고 있습니다. 6월달 들어서 첫날에 연봉이었고 이제 어제하고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지금 이제 양봉에 몸통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제 추세는 이제 지난주부터 바뀌어서 이 흐름을 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수급상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125억,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3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15만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도 공매도 창구인 신한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장중에 이제 분봉상으로 이제 보실 때 이제 3분봉으로 보셨을 때는 장중에 67,000원대까지 일단 올라가면서 이 단에 이제 가격을 유지하면 좀 더 이제 강한 구간이죠. 이게 65,000원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하한가와 이 16일에 이 가격의 갭을 메꿀 수 있는 시점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적 반성을 넘어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확인해야 되는 팩트들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이제 기대하면서 아니면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구간들이 이후에도 이제 6월 달에 계속 진행되는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결사 종목들의 흐름들은 이제 강보합권이기 때문에 HLB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중요한 어떤 이제 흐름들을 5만원대 중반에서 6만원, 그러니까 뭐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한 10% 반등이 나왔던 흐름이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신주인수권 정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거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6월 달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가격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주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느냐도 좀 중요한 국면이고, 여전히 일단은 일봉상에서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흐름은 가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캔들을 보시게 되면 음봉에다가 옆으로 가는 흐름이니까 큰 흐름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테라피틱스의 흐름이 나름 중요한데 테라피틱스도 어제 오늘은 도치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없기 때문에
플랫형으로 일단 옆으로 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몸통을 조금 뭐 키웠습니다만 거의 이제 플랫형 형성의 모습이고, 이노베이션 바이오스텝 파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HLB가 나름 조금 이제 몸통을 가졌기 때문에 내일은 휴장이고 금요일 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최근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가 이 금리나 어떤 기대감이 다시 이제 불면서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거든요. 매크로 변수가 이 성장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흐름에서 이제 이 6만 원대 유지를 하는 모습으로 좀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계열 종목들의 흐름에서 좀 이제 하나 좀 순환매 흐름으로 좀 튀어나가는 종목이 하나 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될 때 조금 더 지속력과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국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이제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